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채취한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잇따른 마약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 등 유명 연예인들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서 많은 관심이 쏠렸죠. 배우 이선균은 다리털로, 가수 지드래곤은 손발톱으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둘 다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두고 한쪽에서는 미리 제모해서 증거 다 인멸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정도면 진짜 안 한 것 같은데 욕한 사람들 사과해.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요. 똑같이 마약 검사를 했는데 왜 한 명은 다리털로, 다른 한 명은 손발톱으로 검사를 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마약 검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을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먼저 마약 조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살펴보면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약류 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은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신고라든지 고소고발에 의해 가지고 수사가 시작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제보가 들어오는데 보통 이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또는 투약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제보가 들어와요. 일단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구체적인 내용에 이런 걸 입수하고 나서 사건에 연관돼 있던 공급업자나 투약사범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보편적으로 소변 검사가 진행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소변 검사를 많이 하죠. 정확하니까. 왜 정확하냐? 체내에 많이 마약류가 남겨져 있어야지만 이게 소변 검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검사에 나왔다는 거는 내가 마약 확실히 했다는 거거든요.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는 거죠. 그런데 투약 이후 3일에서 10일까지만 마약이 검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약간 기일 내에 그러한 그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내에 마약을 투약을 한 게 사실이 있다. 그런 경우는 소변 검사를 해요. 반면에 예전에 6개월 전 이렇게 했다.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모발 검사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은 단백질의 일종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마약 성분이 쌓여서 붙어 있는지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머리카락 길이가 길면 1년 안팎까지 검출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많이 알려진 것처럼 모발은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할 경우 마약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고 투약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다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한 20,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주로 이제 소변 검사, 모발 검사 정도였어요.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부인하면서 전부 다 제모하고 그다음에 머리 염색까지 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무부에서 담당관이 이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제모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선균은 다리털로, 지드래곤은 손발톱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채모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길이가 길면 1년 전에 투약한 것까지 검출되고요. 손발톱은 6개월 전에 투약한 것까지 검출된다고 합니다. 채모가 있는 경우에는 채모를 먼저, 채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손발톱 검사를 한다고 해요. 요즘에 있어서는 털 같은 경우 모공에 있는 것들을 다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손발톱 같은 경우는 모발보다 훨씬 더 이제 늦게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이제 이게 남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검사에도 한계는 있다는데요.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와 달리 마약을 언제 투약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처벌하려면은 언제 무슨 마약을 했다는 걸 이렇게 딱 특정을 해야 되는데 머리는 그나마 한 달에 1cm씩 자라니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채모라든지 손발톱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되고 자라는 속도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더라도 그 시기하고 안 맞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 증거를 채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단계적 검사를 하고도 결과가 음성이면 혐의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아니죠. 음성이 나와도 이 투약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검사가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마약을 투약하는 걸 영상을 찍었다든지 아니면은 마약을 거래한 흔적이 있다든지 대부분의 이제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한 내역이라든지 또는 같이 공동으로 투약했던 사람들의 진술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몸에 남아있는 증거도 하나의 그냥 증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유죄의 증거를 단독으로만 사용할 수는 없고 다른 이제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유죄를 받을 수 있고 양성인 경우에도 목격자의 진술, 구매 내역, 송금 기록 등 증거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마약 사범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죠? 전문가는 검거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와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변화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공급 사범하고 투약 사범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맞아요. 이 투약 사범에 있어서는 재범률이 엄청 높거든요. 마약류 사범이 보통 한 36%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 강력 범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거예요. 2배 이상 높다는 거는 처벌로서는 마약류 범죄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치료 제한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마약을 아직 하지 않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약이 왜 무섭고 위험한 건지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 미국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냥 강력한 처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치료 재활이나 예방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철저한 단속부터 마약 예방과 재활 치료까지 마약 청정국 타이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오지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림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